안녕하세요. 저는 29살의 여자입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름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는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어쩌면 생각보다 이 세상에는 그런 관계가 많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의 자식이거나 오빠, 언니거나 동생일지도 모를 일이죠. 저는 전라도 나주에서 곰탕집을 하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무남동녀예요. 저희 어머니는 참 부지런한 분이셨죠. 나 홀로 저를 키우면서도 정말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참 열심히도 사셨어요. 시장 통해서 가난하고 인물고 온 과부가 장사를 하면 나쁜 사람들이 치근덕거릴 만도 한데요. 어머니는 성품도 올바르고 다정하셔서 주변의 시장 상인들이나 손님들도 웬만해서는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없이 살아도 그거라는 이들을 내치지도 않고 행색이 가난해 보일수록 곰탕에 고깃덩어리를 더 넣어줄 정도로 인정이 많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변에서는 그런 어머니에게 누가 찝쩍거리려고 해도 어머니를 지켜주려고 했었네요. 어린 제 눈에도 참 따스하여 존경할 수밖에 없는 분. 그 사람이 제 어머니라는 사실이 전 늘 자랑스러웠어요. 어머니한테 저는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이자 삶의 목표라는 것을 알기에 청소년기에도 반항 한 번 없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처럼 음식을 만지는 업에 종사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서울에 상경을 했죠. 서울에 있는 친척집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알아주는 유명 사립대학교에 진학해서 식품 영양학을 전공했어요. 어머니를 홀로 지방에 두고 서울에 올라왔던 것이 마음에 걸렸던 저는 빨리 취업을 하고 성공해서 어머니를 꼭 서울에 모셔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 열망 때문인지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기업의 식품연구개발팀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직장이었지만 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갈등에 쌓일 수밖에 없었어요. 취업 전에도 회사가 경영난을 좀 겪고 있다는 정보를 듣긴 했지만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은 몰랐기 때문이에요. 입사 당시에 사장이 배임 횡령죄로 검찰에 고발되자마자 다시 그 사장의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는다고 해서 회사 내부에서는 걱정과 의구심이 참 많이 있었어요. 새로운 사장이 부임해 온다고 하는 날에도 저는 선배들의 수다에도 끼지 못한 채 밤새 정리한 업무보고 자료를 갖고 회의실에 세팅하기 위해 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오지 않고 마음은 급하고 계단을 통해 바로 위층에 있는 회의실에 가려고 계단 쪽 비상구 문을 열었는데 한 남자와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회의 자료를 놓쳐 바닥에 뿌려지자 저는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를 한 채 그 자료들을 줍기 시작했네요. 저와 부딪힌 키가 크고 눈이 선해 보이는 남자가 당황하면서 절 도와서 자료를 줍더군요. 잠시 후 제 자료를 가지런히 정리해서 제 손 위에 올려주는 그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선배 직원들과 임원들에게 인사를 받는 그가 새로운 젊은 사장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저는 엄청 놀라워하고 민망했죠. 한참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사람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그 사람은 보기보다 꽤나 날카롭고 만만치 않은 신임 사장이었어요. 그동안의 걱정이 무색하게 열심히 경영을 했고 신제품 개발에도 매진을 해서 금세 예전만큼의 명성과 시장 내 입지를 굳히게 한 그를 직장 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했네요. 저 역시 단순히 전임 사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은근히 그에게 가졌던 편견들을 어느새 떨쳐버렸죠.
그리고 그가 회사를 위해 열심히 하는 모습과 직원들에게 소탈하게 다가가는 모습에 어느새 속으로 좋아하게 됐어요. 아, 하지만 이건 단순히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마냥 연예인을 좋아하는 여학생처럼 그는 공공재였습니다. 어차피 내가 가지지 못하는 존재를 선망하는 단순히 그런 류의 호기심과 동경 정도였네요. 저 말고도 잘생기고 능력 있는 신임 사장을 좋아하는 여직원들은 많았어요. 그가 지나갈 때마다 얼굴을 붉히고 뒤에서 꺄거리는 선배 언니들에 밀려 가만히 몰래 봐야 했던 저였지만 그냥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늘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러다가 사장님이 식품개발팀에 미션을 줬어요. 몇 년 동안 우리 회사를 먹여 살릴 새로운 스테디셀러 제품을 만들자라는 거였어요. 경력에 상관없이 그리고 공평하게 시식단을 뽑아서 새 제품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선발된 제품을 만든 직원들에겐 특징과 함께 엄청난 인센티브를 걸었죠. 식품개발팀 직원들은 흥분하면서 이 새로운 제품을 위한 경합에 뛰어들었고 저도 신입내기 막내였지만 출전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평생을 한 곰탕 국물을 생각하면서 곰탕 국물 베이스를 한 밀푀유나베를 선보였어요. 그냥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장님이었지만 늘 허기져 보이고 지쳐 보이는 그에게 꼭 한번 먹여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든 그 신제품이 1등을 하고 상품화가 결정됐을 때 저는 뛸 듯이 기뻤네요. 입사한 지 고작 반년밖에 안 되는 직원이 수상을 하자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지시하는 선배 직원들도 있었지만 부서 포상금까지 두둑하게 주어지자 금세 뒷말은 사라지고 권한 부서 회식 자리가 열렸죠. 저와 우리 부서를 위해 금일봉까지 건넸다는 사장님이 회식 자리에 나타나기 전까지 저는 선배들로부터 꽤나 많은 술잔을 받아 마셨어요. 사장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채 그래서 정신을 차릴 겸 밖으로 나가 계단 난간에 앉아있던 제 옆에 어떤 남자가 쓱 하고 앉을 때 소스라치게 놀라서 계단에서 굴을 뻔했네요. 그런 저를 그가 확 붙잡아 주었고 시안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살펴봤던 그때서야 제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은 감정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술의 힘 때문이었을까요? 흘러넘치는 감정을 주체를 못했을까요? 저도 모르게 그만 제 마음을 흘리고 말았어요. 사장님, 감사해요. 제게 기회를 주셔서. 그건 수아 씨가 열심히 한 덕분이에요. 제가 한 건 공정하게 평가해 선발한 것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 제품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 저희 엄마가 나주에서 곰탕집을 하시는데요. 어릴 때부터 저희 엄마는 돈이 없거나 몸이 아프거나 여하튼 추워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고기 국물도 더 많이 주고 했어요. 사장님도 늘 추워 보여서 이렇게 따끈따끈한 국물을 먹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만들었거든요. 하늘의 맹세코, 저는 그렇게 과감한 성격이 아니었어요. 아마 그날은 알코올의 농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날 술 기운을 빌어서 감정을 드러냈던 저는 다음날 일어났을 때 까맣게 그 일을 잊고 말았어요. 회사 안에서 어느 날부터 유난히 많이 마주치는 사장님이 어느 순간부터 저만 보면 씩 소년처럼 웃는 까닭을 알 수가 없어서 적잖게 소가리를 해야만 했네요. 그리고 그날의 일이 생각난 후로는 쥐구멍이라도 숨어야 하나 싶은 생각뿐이었죠. 회사에서 사장님에게 고백을 했다가 차였다는 퀸카 여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접으려고 하던 제게 어느 날 그가 데이트를 신청했어요. 하지만 저는 두려움 반 설레임 반
두근거리는 가슴을 뒤로 한 채 그 데이트를 거절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일개 여직원이 사장이라는 사람이 만나자고 하면 저희를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지한 만남이 계속 이어질 리 없다고 생각했고, 앞서 나가는 건진 몰라도 그의 집안처럼 대단한 곳에 며느리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건 쉽게 짐작이 되니까요. 그런 제 머뭇거림에도 그는 계속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제 불안을 알아채고는 다정하게 고백해주더군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한때 감정에 휩쓸려 그냥 하는 것도 아니에요. 수아 씨 마음 정해지면 언제든 말해줘요. 지금보다 더 다가갈 테니까. 볼 때마다 제게 미소 지어주고 회사 안에서 자주 마주치는 그를 보면서 그래, 어차피 결혼할 것도 아닌데 데이트 한 번 정도야 하고 그와 데이트를 약속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가 저를 데리고 간 첫 식당이 나주에 있는 저희 엄마 곰탕집이라는 걸 알고 저는 그만 홀라당 그에게 제 마음을 다 보일 수밖에 없었네요. 그만큼 절 진지하게 생각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뻤어요. 재고 말고 할 게 없이 저는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두 사람을 따스하게 반겨주며 뜨끈뜨끈한 곰탕을 내미는 어머니도 그를 많이 마음에 들어했네요. 그와의 만남이 거듭될수록 당연한 수순처럼 결혼을 생각하기로 했어요. 마침내 그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예상처럼 예비 시아버지인 전임 사장님과 시어머니는 절 탐탁지 않아 했어요. 예, 너는 얌전해 보이는데 그런 애들이 부뚜막에는 가장 먼저 올라가더라. 내가 너희 같은 애들을 몰라? 참나. 너 우리 준혁이랑 결혼해서 팔자를 펴려고 하는지 몰라도 어림없다. 어머니, 제 사람한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너는 애비가 미림 싶은 김 회장 딸이랑 선자리 다 만들어 놨는데 집안에 도움되고 애비에게 도움이 되는 혼사를 다 마다하고 기껏 때리고 온 게 뭐. 시골 장터 이름도 없는 곰탕집 딸. 생각보다 완강한 두 분의 태도에 저는 한껏 움츠렸었어요. 남자 하나만 믿고 이런 집안에 입성한다는 것이 과연 잘하는 일일까. 속으로 너무 겁이 나고 화가 났지만 제 이런 마음을 눈치채고 더 간절하고 힘들어 보이는 그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죠. 이수아 양이라고 했나? 자네는 잘 알 걸세. 우리네 집안 같은 사람들은 결혼도 비즈니스야. 혹시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봐. 아버지, 그렇게 제 사람 모욕하지 마세요. 그런 여자 아니고 이 꼴 보여주려고 데려온 것도 아니에요. 네가 여자를 알아? 있는 집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별의별 수를 다 쓰는 여자들 심리를 너처럼 순진한 애가 어떻게 알겠냐고. 이 애미 말 들어. 어디서 저런 촌스런 애를 골랐는지 몰라도 내가 더 나은 애 소개해줄게.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으로 사람들을 본다고 하던데 두 분한테 제가 너무 실망했습니다. 저 허락받으려고 이 사람 보여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여자랑 결혼한다고 말씀드리러 온 겁니다. 일어나요, 수아씨. 이미 잔뜩 긴장과 분노로 쫄아있던 제 손을 잡고 현관에 나서는데 기야 말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화려한 차림에 짙은 화장을 한 젊은 여자가 들어오다가 사장님과 절 쏘아보더군요. 참나. 오빠도 좀 적당히 해라. 부모님이 저렇게 길길이 날뛰는데 대충 맞춰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 얘는 뭐냐? 오빤 눈 좀 키워라. 생긴 것도 밋밋, 가진 것도 없어 배. 엄마가 찍어다 붙인 애들, 내 친구들, 그 애들보다 나은 게 뭔데 도대체. 유희, 너는 그냥 들어가. 허튼 소리 말고.
하지만 저는 그 순간까지도 긴가민가 하고 있었어요. 얼굴을 얼마나 고쳤길래. 처음에는 못 알아봤지만 이름을 듣고 목소리를 듣고 알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가 서울로 전학 온 절 유독 못 살게 굴었던 친구였다는 걸요. 저 애는 무리 중 항상 1등이 돼야 하는 아이였고 자기 눈에 거슬리는 아이들을 괴롭혀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였죠. 시골에서 올라왔지만 공부를 꽤나 잘했던 제가 눈꼴 시려서 일부러 주변 아이들을 주동해 절 못살게 굴었던 주범이었어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제가 노려보고 있는데도 저를 영 못 알아본다는 사실이었어요. 학창시절 그토록 제 영혼에 생채기를 냈던 범인이 저를 못 알아본다는 것이 더 괴로웠네요. 제가 자기 부모에게 당할 때보다 신우이를 보자마자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그에게 전 조용히 말했어요. 준혁 씨, 아니 사장님, 그냥 이쯤에서 우리 그만둬요. 우리는 둘 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이 같아요. 절망하는 표정을 짓는 그를 등 뒤에 두고 저는 그 숨막히는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상처받았을 그를 생각하면 죄책감도 들었지만 제가 그런 집 안에 들어가서 제 영혼을 죽여가면서까지 살 자신이 도저히 없었네요. 며칠 휴가를 내고 저는 나주에 있는 어머니네로 갔어요. 간만에 지친 얼굴로 간 딸을 어머니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얼굴로 안아주셨네요. 그리고는 뜨끈뜨끈한 곰탕 국물에 고기도 듬뿍 넣어서 제 밥상을 말없이 차리셨어요. 어디서 피죽도 못 먹은 듯한 얼굴로. 그러지 말어. 애미 속 썩는다. 왜 그래? 저번에 온 그 사장금이랑 헤어진 거야? 이 썩을 놈이 남의 귀한 딸내미를. 아니야, 엄마. 그 사람 욕하지 말아요. 그냥 내가 그 집안에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왜? 너 호래미 딸이라 싫대든? 아님 처지는 혼자라 싫대? 그 사람은 정말 좋은데 나보고 돈 보고 결혼하려고 했다고. 게다가 엄마, 그 사람 여동생 그 애야. 그 애? 나 고등학교 때. 뭐? 너 괴롭히고 왕따시킨 그 나쁜 년? 유인가 하는 그 년? 아서라 때려쳐라. 그런 집안에 내가 안 보낸다. 그때 어머니 식당에 들어온 허름한 모시옷을 입은 중년 여성이 저를 보더니 눈 인사를 건네더군요. 요새도 그런 못된 집안이 다 있어요? 아휴, 사모님 오셨어요. 어머니와 제가 미처 치우지 못한 옆 테이블에 있는 먹다 남긴 손님상을 바지런히 치우던 그분이 저희 곁에 가만히 앉으셨어요. 그리고 가만히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저도 어머님 말에 한 표. 누구보다도 이렇게 효심 깊고 이쁘고 능력 좋은 아가씨를 못 보는 그딴 인간들이 똥눈이고 똥을 입으로 싸는 더러운 인간들인데 아서요. 울다가 저는 입담 좋게 말하는 아주머니가 너무 웃겨서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수아, 너한테 전화로 알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손수 오셨네. 인사드려. 평창동 사모님이셔. 엄마 너 가까이서 살고 싶어서 이분 덕분에 평창동에 있는 식당으로 가게 됐어. 그게 정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사모님 정말 감사드려요. 아유, 무슨 그런 말씀을. 제가 유 대표님 덕을 보는 거죠. 대표님이 승낙해 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저희 식당 맡아주신 거 저는 큰 은혜로 여겨요. 제가 어리동절해하니까 어머니가 그제야 그간의 사정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는 없이 살았어도 주변에 인심을 베풀고 살아서 항상 인덕이 많으셨어요. 어느 날 새벽에 장에 가서 고기를 사갖고 오는데 길가에 거의 반파된 자동차에 피를 흘리고 계신 사장님을 어머니가 구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그분의 가족이 올 때까지 병수발을 든 것도 어머니였다고. 그런데 내가 진짜 유 대표님 식당에서 곰탕 국물 맛을 보고 한눈에 반했잖아요. 인품도 좋으시고 정직하시고 손맛까지 좋으시니. 저는 그분이 가시고 난 뒤 평창동 사모님이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프랜차이즈 곰탕 식당을 운영하는 요식업계 대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찌됐든 이별의 아픔도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잊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제 착각이라는 것은 그와 함께 떠난 출장길에서 일어난 사고에서 깨달았네요. 그와 회사에서 마주쳐도 이제는 눈도 안 맞추려고 했던 저와는 다르게 주변에서 둘 사이 무슨 사이야 물어볼 정도로 그는 저만 바라본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애써 이 마음을 모질게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와 저를 위해서라도. 그런데 우연찮게 그와 함께 떠난 출장길에서 큰 트럭이 차선을 바꾸다가 우리가 탄 산을 추돌하는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제가 정신을 잃기 전에 기억나는 것은 차가 가드레일에 들이받기 전 절 감싸던 그의 절박한 눈동자였어요. 저는 경상이었지만 그는 갈비뼈와 팔, 쇄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입원하게 됐고 저는 그의 집안 사람들이 욕하고 내쫓아도 꿋꿋하게 그의 병실에 드나들며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의식을 차린 순간 그가 미소를 지으면서 다시 자기를 봐달라고 애원할 때 한 채 망설임 없이 승낙하고 말았어요. 물론 어머니는 너무 많이 걱정을 하셨지만 제 한 몸 아랑곳 없이 저만 생각하던 그 남자의 애처로운 눈을 제가 그와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들 평생 잊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출장길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자기 몸 상하는 것 아랑곳하지 않고 절 감싸던 그의 진심을 깨닫고 결국 결혼을 했어요. 물론 신에게 반대로 제대로 된 결혼식은 올리지는 못했지만 말이에요. 남사스런 집안과 엿맺는 게 뭐 그리 자랑이라고. 호적에 잉크 묻혀주는 것만으로도 넌 고마워해야 돼. 이렇게 매정한 말에도 그냥 덤덤했어요. 그가 죽음 목전에 갔던 일들만 생각하면 이 정도 일은 정말 하찮다고 여겨졌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별개로 본가에 들어와 살게 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정말 만만찮은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녀들은 남편이 있고 없고가 정말 명확했죠. 제가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오면 이전에 부리던 아주머니들까지 내보낸 그녀들이 일부러 만든 것 같은 요리와 빨래, 설거지를 시켰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해냈어요. 그렇게 해도 트집을 위한 트집은 끝날 줄 몰랐죠. 그리고 시아버지 역시 경영 복귀를 노리면서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남편의 몸은 모조리 무시한 채 회사 근무 경력도 식품에 관한 전문성도 없는 시누이에게 임원 자리를 제안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저희 내외를 괴롭히든 말든 서로의 사랑만은 굳건해져 갔죠. 다만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그렇게 기회서 아무나랑 결혼시킬 수 없다고 하던 아들을 위해 정작 시어머니는 아무런 애정도 보살핌도 따스한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죠.
오로지 시어머니의 사랑은 신의 한정이라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계속된 신의의 회사 입사를 남편이 반대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회사의 매출 5위 안에 드는 지점에서 깨진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다는 고객 불만 민원이 인터넷에 도배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참 희한하게 매출이 큰 다른 지점 두 곳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며 언론에 중계하듯 보도가 되는 바람에 회사 평판도 나빠지고 매출도 크게 떨어졌어요. 지점장들의 항의 전화도 빗발쳤고요. 그런데 이 민원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원을 퍼뜨린 사람을 만나면서 저는 그 사람이 제 고등학교 동창이자 신우이와 함께 절 괴롭혔던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참 씁쓸하게 그 친구도 신우이처럼 절 못 알아보더군요. 한참 망설이다가 제가 그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어요. 블랙 컨슈머가 어쩌면 시댁과 연관이 돼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말을 하기가 꺼려졌지만 남편의 회사는 제가 몸담은 제 소중한 일터이기도 했으니까요.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곧 악성 민원인에 대한 조작으로 밝혀지고 해명 보도와 함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집안에서도 몸을 사리게 됐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시댁의 의향과는 상관없이 분가를 결정했네요. 사실 속으로 저는 이런 결정이 너무 기뻤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도 좋았지만 아들이라면서 오빠라면서 그렇게 무시하고 홀대하는 그녀들이 더는 제 남편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거라는 게 더 기뻤죠. 그리고 분가를 앞둔 어느 날 모처럼 시어머니가 기분 좋은 듯 저희 내외를 불러서 통보하듯 시누이의 결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이미 상대방 집안과는 상견례를 다 끝낸 모양이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오빠와 새언니인데 아예 없는 식구처럼 쏙 빼고 상견례를 진행했다는 것이 정말 화가 나서 속으로 악당 같은 저주를 퍼부었어요. 시누이가 들어가는 그 집안 꼴이 아주 기대가 돼. 아주 망해버려라. 준 재벌급인 유명한 요식업계 회장의 아들과 결혼식을 앞두고 신우는 결혼 선물로 신랑네 회사 주식 일부를 요구하더군요. 저는 남편을 설득해서 그러자고 했어요. 이 집안에 대한 남편의 미련과 가족에 대한 짝사랑을 끊어냈으면 하는 바람으로요. 그리고 마침내 시누이의 결혼식 날. 딸이 또 책 잡힐까봐 곱게 양장을 입은 저희 친정어머니가 오셨는데 식장 앞에서 하객들과 인사를 하던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보자마자 얼굴을 굳히시더군요. 다소곳하게 저희 어머니가 인사를 올리는데도 이게 누구신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웬일이래요. 그래도 사돈네 큰 혼사가 있는데 앙으면 예의가 아니죠. 아이고 양반 납셨네. 사돈, 서울은 처음이죠? 딸 하나 잘 든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눈호강도 하시고 죽기 전에 소원 푸셨네. 여기 호텔 음식 끝내주니까 갈 때 좀 싸가시라 말씀드려 놓을게요. 정말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어머니를 무시하는 말을 듣고 온몸이 떨릴 정도로 저는 화가 났지만 그런 제 팔을 어머니는 조심스레 감싸며 그저 고맙다라며 머리를 조아렸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며 겨우 눈물을 참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인사를 하던 신랑 측에서 누군가가 황급히 뛰어나와 고개 숙이는 제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어요. 사돈, 아시는 분 있어요. 아니, 유 대표님?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곳에 다 오시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아니, 그러면
우리 수아네 아가씨 결혼하는 상대방 집안이 사모님네 집안이었던 건가요? 갑자기 정막이 우리들을 휩싸고 말았어요. 저희에게 은인과도 같은 평창동 사모님이 고작 이혼 아나무인 며느리를 보려고 그 귀한 아들을 키운 것은 아니실 텐데. 이게 저와 제 어머니가 동시에 떠올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눈에 갑자기 어떤 젊은 여자가 눈에 띄었어요. 신랑 측 아버지인 듯한 남자 옆에 있는 그녀는 울산을 짚고 있다가 갑자기 절 보더니 하얗게 얼굴이 질리더군요. 아마 저 여자의 얼굴만큼 제 얼굴도 하얗게 질렸을 거예요. 아마도 그녀는 제 시누이의 남편 될 사람의 여동생이었을 테지만 그것보다 저는 그녀가 누구인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녀를 바라보던 제 눈이 천천히 젖어들어가자 평창동 사모님과 제 어머니 그리고 제게 다가오던 제 남편까지 놀라서 왜 그러냐며 물었어요. 신랑 측 저 여동생과 저는 고등학교 때 시누이에게 혹독히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그녀에게 다가가서 속삭였어요. 어떡해. 상견례 장소에서 다 알았을 텐데 이 결혼이 진행됐네. 날 모르더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해놓고 지는 까맣게 잊고서 멀쩡히 결혼한다고 웃고 있더라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모른 채 했더니 여기까지 왔네. 저희가 어른들을 찾아보니 그쪽에서도 한창 대화가 이어지고 있더군요. 아니, 사돈. 저희 며느리 어머니를 어떻게 다 아시고. 아, 모르셨나 봐요. 저희 본점 대표세요. 여기 유 대표님이 음식도 잘하시고 경영도 잘하시고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믿는 분입니다. 아니 어떡해. 시골에서 곰탕집을 하던 여자한테 그 큰 곳을 맡기셨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더니 시모가 휙 저를 노려보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아니, 너네가 왜 그래? 친정엄마는 언제 서울로 불러들였대? 나 몰래 친정은 또 얼마나 뻔질나게 드나들었을 것이야. 어머니 그만하세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수아 씨가 부른 게 아니고 제가 부른 겁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채통도 없이 사돈한테 큰 부탁을 했나 본데 아무리 그래도 역량이 되는 사람한테 맡기셔야지. 큰일 나세요. 사람 가려가면서 드려야 잘 풀리는 법인데. 그만하세요. 이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아휴, 상견례 때 수아 씨를 내가 봤어야 하는데 수아 씨 시댁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걸 엎을 수도 없고. 한숨을 쉬는 평창동 사모님의 뒷말이 무엇이었을지는 누구든 다 알 수 있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사돈, 저 섭섭합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파토가 날까봐 두려웠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질 때였어요. 시누이의 예비신랑은 자기 여동생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빠, 진짜 이 결혼 다시 생각하면 안 될까? 아니, 명인아, 왜 그래? 왜 울어? 오빠가 결혼하려는 여자 누군지 알아. 나 고등학교 때 나 괴롭혔던 애야. 정유희, 저 악질 같은 년. 나 그때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잘 알지? 이렇게 시누이의 예비 시누이가 던진 폭탄에 식장은 아수라장이 돼버렸어요. 저는 사실 속이 시원했어요. 저는 피해를 당했어도 결혼을 포기할지언정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없었는데 말이죠. 그제야 엉엉 우는 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가 전달됐는지 화려하게 꾸민 신우이가 대기실에서 나왔어요. 예, 너네 신우이들 아가씨가 너보고 뭐 학폭 가해자라나 뭐라나 그러는데 아우, 이게 하객들 불러놓고 뭐 하는 짓인지. 짓이라고요? 아, 정말 말본새를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네요. 아니, 아가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랑 학교 다르잖아요. 미국에서 고등학교 나온 거 아니에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야, 이유이, 너 우리 기억 못하지? 내가 왜 쫓겨나서 미국으로 갔는데? 우리라뇨? 수아, 쟤 너네 새언니. 네가 우리를 죽도록 괴롭힌 거 기억 안 나나 봐? 수아야, 넌 어떻게 이런 애를 참았니? 저것도 가족이라고. 아가씨 무슨 소리예요? 나는 얼굴도 모르는데. 어른들 계시는데 그런 거짓말하면 못 써요. 우리 둘은 네가 얼마나 괴롭혔는데 신경질 나게 얼굴도 잊었다니. 아, 진짜 피해자는 못 잊어도 가해자는 잊는다더니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네 정말. 남편은 깜짝 놀라서 제 손을 잡더군요. 미안하고 애틋한 표정으로요. 저도 괜찮다면서 손을 툭툭 치며 맞잡아줬어요. 아니, 진짜야? 예, 명훈아. 진짜 미안한데 네 뜻 거스를 생각은 없다마는 애비가 다시 한번 부탁하마. 이 결혼 다시 생각해. 여민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아요. 저도 이런 인성 떨어지는 여자 제 배우자로 둘 생각 없어요. 그렇게 평창동 사모님 식구들이 썰물처럼 사라진 결혼식장에서 징징거리며 악을 쓰던 신우이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손을 올리더라고요. 기겁을 하며 막아서는 제 친정어머니와 저를 제 남편이 막아서며 거세게 신우이의 팔을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저희 시어머니가 제 남편의 따귀를 거세게 때리더군요. 시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방관하듯 보며 한숨만 쉬고요. 감히 내 딸한테 손찌검을 해. 이 흔해도 모르는 놈. 내가 핏덩이 때부터 그렇게 키웠건만 머리 검은 짐승 커드는 게 아닌데. 아, 저는 그때서야 왜 시어머니가 제 남편에게 곁을 안 줬는지 알 것만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친어머니가 아닌 계모였던 거죠. 남편이 크게 한숨을 쉬다가 상처받은 모습으로 울부짖듯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언제는 가족이었던 적이 있었나요? 어머니, 당신이랑 아버지가 바람피워서 제 어머니가 자기 손으로 목숨 들끓게 하고 나를 냉대할 때도 저는 바랬어요. 절 어머니 아들로 따스하게 안아주면 좋겠다고. 그런데 이제 제가 당신들 모두 버릴 겁니다. 왜냐면 제 진짜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여보 장모님, 죄송해요. 우리 이제 가요. 결국 모든 것이 파트가 된 그 장소에서 악을 쓰는 신우이와 고래고래 소리치는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우리는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신우이의 화려한 결혼식이 그렇게 거한 난장으로 끝난 후 저희는 예정보다 더 빠른 분가를 하게 됐어요. 그 이후 악재적인 가족들이 사라져서인지 저희 남편은 경영인으로서 더 능력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평창동 사모님 회사와의 콜라보 협약까지 해서 승승장구했어요. 그리고 현재 저희는 귀여운 아들과 딸을 낳고 저희 친정어머니를 모시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네요. 반면
신우이를 대표로 회사를 차린 시댁은 경영 부족과 갑질 논란, 횡령 대임 논란으로 결국 불호를 맞았답니다. 현재는 그들이 그렇게 철옹성처럼 여겼던 저택까지 경매로 넘기고 여기저기 전전하며 산다는 얘기를 소문처럼 들었어요. 세상의 인과응보는 힘 없어서 그리고 가난해서 당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만든 판타지라고들 말하는데요. 아니요, 전 인과응보 믿어요. 정말 남에게서 눈물을 빼낸 사람들은 언젠가는 당대가 아니라 후대에도 그 벌은 꼭 받는다는 사실을요. 사랑이 아닌 아픔만 주는 가족은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끝낼게요.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의 쌀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고민은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